내려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자기는 교통사고가 나면 레카차들이 달려들듯이 그렇게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마이뉴스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에 전화로 구두기가 갑니다. 청해진 해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냐 그러니까 배경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답니다. 즉 배경이 언딘으로 하여금 빨리 사고가 났으니 내려가라고 통보하고 청해진 해운에 전화해서 언딘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 모든 역할을 배경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에 전화상으로 구두 계약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계약된 업체요 하니 배경과 해군이 모든 지휘관리를 언딘한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전문 업체도 아니고 인양 전문 업체인 레카차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업체가 그때부터 구조의 총책임을 맡습니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는 언딘 사장은 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입니다. 그리고 구조협회는 배경이 만든 단체고 그 구조협회의 사무실 자체가 배경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들은 전직 해경 출신 간부들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언딘 역시도 배경 출신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 회사의 간부로 들어온다고 하죠. 이러한 것은 이미 언딘 커넥션, 언딘 게이트로까지 갈 수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많은 300명 가까운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생명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거기서 어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 구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원 구조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을까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리고 출항 직전에 선원들이 출항 거부하고 애걸복걸 했다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뭡니까? 무슨 뭐 선박 가지고 몸 사기하려고 했던 겁니까? 어떻게 했길래 배를 출항을 하는데 항해사들이 애걸복걸하는 일이 왜 발생합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 역시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낱낱이 우리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분들께서 진정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선체에 대한 보존 신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라도 준비를 해서 선체 보존 가처분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시민사회단체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체는 선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보존돼야 됩니다. 지금 구조하고 수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체에 손을 대고 훼손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거의 모든 진실이 분명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세금을 내서 해경이라든가 군안 구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은 이럴 때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2, 3일 만에 벌써 느낀 것은 여기는 진짜 정부가 없구나. 지금 저 피해 가족들이 모여서 빨리 저 크레인으로 바지선으로 붙잡아달라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다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시 대표를 통해서 올라가서 요구 조건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다 원하는 거면 우리가 한번 해줄게. 일관되게 그런 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제가 다이빙배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조선일보처럼 믿어서도 아니고 한시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을 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구하고자 하는 살아남은 죄 많은 어른으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경이 계속적으로 배 가운데를 선미라고 속이고 지속적으로 1, 2, 3차에 걸쳐서 방해, 쫓아내는 행동을 계속했는데 저게 바로 해경선이 이 바지선으로 돌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 5m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정확하게 이 바지선의 다이빙배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왜 저렇게 물보라가 남아있냐면 파도가 남아있냐면 저기서 급 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이빙벨로 정확하게 다이빙벨과 충돌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저 앞에서 급 회전을 해가지고 잠시 뒤에 이 바지선과 충돌했습니다. 그럼 명백한 살해 위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이들이 계란 냄새가 난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왜 비상 버튼을 누르지 않았나. 지금 해경은 최초의 선원들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구조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발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초 10시 10분에 팽목항에 게시했던 칠판에 보면 선원 10명 구조라고 써놨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도망갈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좋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그 쌍둥이 배죠. 오하마나호의 내부 촬영된 사진을 입수한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 버튼이 바로 그 피양 버튼입니다. 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된답니다. SOS 구조 신호부터 시작해서 산의 그 선내 대피 명령, 주변의 모든 배에다가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리는 이머전시 버튼이랍니다. 나섰던 거는 그 물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해경도 손 놓은 상태에서 제가 가서 그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정신이 빠진 사람을 71살 먹은 코가 다 뭉개져서 부상을 입은 그 사람 잠수할 줄 몰랐어요. 근데 잠수로 모시고 나와서 그분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그 딴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제 직업을 지금 25년간, 어떤 사람은 뭐 렉가차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태까지 손대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돈을 생각했다면은 딴 업체처럼 눈을 감았을 겁니다. 지금 뭐 언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또 오래됐었는데 이제 망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버, 소위 이 군안업자는 절대 그 배를 잡는, 그러니까 고철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제가 얘기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런 어떤 거짓 언론이나 주변의 어떤 영향으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좀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잠수하고 구조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깡통 노란 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